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어저께 하루 굶었죠. 사실은 녹음을 해뒀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을 녹음을 해뒀어요. 근데 음질이 너무 나빠서, 녹음 사고가 있어서 음질이 너무 나빠서 차마 올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녹음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몇 개 화면을 좀 보충을 했어요. 지금 이 미중 전쟁은 문명사적인 변화를 좀 염두에 둘 때 제대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그 미국이 무슨 무역 가지고 저렇게까지 중국을 닦아세우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무릎을 꿇리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한 100여 년 동안 있었던 에너지에 대해서 문명의 한 큰 축이죠.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하는가가,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왕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타임머신 타고 한 200만 년 정도 돌아가 보죠. 뭐 한번 보시죠. 참고로 저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고인류학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저보다 한 분 더 계시는데, 나이 연세 드신 분. 이분이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분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정색을 하고 말하자면 정말 최근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고인류학자로 인정을 하면 정색을 하고 이분을 지근지근 밟아서 작사를 내야 됩니다. 근데 대학에서 은퇴하시고 이제 한 70쯤 되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고인류학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미술사 뭐 이런 거 가르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밟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유일하게 고인류학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분야가 지난 한 2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 동안 축적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해오지 않았으면 좀 부끄러운, 고인류학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세뇌탈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거가 김일성 영생교가 짝퉁 고인류학, 짝퉁 진화론에서 출발해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쟤들 김일성 영생교를 이렇게 까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짝퉁 고인류학이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호모 이렉투스가 80만 년 전쯤에 한반도로 진입해서 한반도 안에서 자체 진화해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가 됐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가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시킨 것은 민족 메시아 김일성이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게. 그래서 주체사상 물먹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한 80만 년 전부터 호모 이렉투스가 한반도에서 자체 진화했다. 이걸 본토 기원설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용어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건 뭐 좀 그렇다 해서 공부를 해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인간의 이 머리가 탁 깨인 게 얼마 안 돼요. 한 7만 년. 그럼 인간의 뼈대는 언제 만들어졌냐?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만들어져요. 한 2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불을 썼을까? 이 현생인류 이전에 고인류 때부터 불을 썼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해부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영화 있죠, 본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었다를 얘기하듯이 한 200만 년 가까운 그런 뼈가 당시 사람들이 불을 썼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 뼈에 불 난 자 죽였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호모라 그럴 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이 손가락 끝이 납작하고 단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모 이전에는 땅에서 살다가 나무에서 살다가 왔다 갔다 해요. 큰 짐승이 쫓아오면 나무 위로 튀어 올라가고, 먹거리 구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땅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면 그 당시에가 굉장히 가뭄이 자주 오는 시기여갖고 숲하고
초지, 개활 초지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 이 인류의 조상이 살던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 이전에는, 호모는 한 300만 년 전쯤에 등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 뼈대 자체가 나무를 탔던 뼈대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살다가 땅에서 살다가 나무에 살다 땅에서 살다가 이래야 되니까 나무를 탔던 뼈대의 흔적이 있어요. 발가락 모양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뭐 무릎 이런 게 다 그런 흔적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불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의외로 이 가슴통 뼈입니다. 가슴통.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이 한 160만 년 전에 소년의 그 해골인데 이 가슴통을 보면 현생 인류랑 비슷해요. 가슴통이 이렇게 생기면요. 창자가 짧아져요. 그럼 채식을 했다? 고기를 먹었다? 근데 그 불을 안 익히고 먹는다? 생으로 채식을 해서 지금 저희가 먹는 정도의 쓰는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혹은 이 동물이 이 생명종이 썼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생으로 채식을 해서 하루에 6시간을 풀뿌리를 나뭇잎을 우물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치아 같은 거 보면 하루에 6시간 동안 풀뿌리로 우물거리는 적도 없고 창자 길이로 보면 요 가슴통에 들어갈 수 있는 창자는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화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을 썼다는 거죠. 물론 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는 상당히 나중 일입니다. 그건 몇만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불을 만들려면 우리는 흔히 부싯돌 생각하지만 부싯돌보다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가느다란 나무 봉을 줄을 매고 그 줄이 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왔다 갔다 하면 이 나무 봉을 이렇게 대충 잡고 안 흔들리게 활을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이런 식으로요. 잡고서 활을 왔다 갔다 나무 봉이 뺑글뺑글 돌을 거 아니에요. 그 마찰열에 의해서 이 아래 괴어놓은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끼나 작은 그 불쏘시개죠. 그 마른 풀 뭉쳐놓은 거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써요. 그건 몇만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활이 악기보다도 제일 먼저 쓰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 붙이는 드릴을 돌리는 거죠. 불 붙이는 나무 드릴을. 그래서 그 나무 드릴을 밑에 나무판 위에다가 움푹하게 약간 움푹한 자리가 있는 나무판 위에다 놓고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불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럼 그전에는 불을 채취해서 썼겠죠. 산불 난 거, 벼락에서 불 붙은 거, 산에서 마른 나무들이 쌓여갖고 보대껴서 불 붙은 거. 여기서 불을 채취해서 썼을 텐데 화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대를 보면 이게 엄청난 장거리 마라토너입니다. 이 마라톤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꼭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만한 사람, 하프 마라톤 정도는 우습게 뛸 수 있는 사람. 이런 우리 마라톤 취미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뛰는 사람이 사실은 말보다 잘 뜁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냐? 말은요. 체온을 증발시키는 땀을 많이 못 흘려요. 인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물들은 땀이 그 목은 샘에서 나오고 거품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흘리고 나면 그 땀이 거품이라서 인슐레이션, 보온제 역할을 해요. 인간의 땀은 묵잖아요. 그리고 털도 별로 없잖아요. 땀이 흐르면서 체온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야 이걸 뛸 수 있는 거거든요. 마라톤을. 혹은 속보로 계속 걸을 수 있다고요. 인간은 순간적인 이 주파력은 낮아요. 물론 우샤인 볼트니 뭐 이런 사람은 굉장히 높겠지만 보통의 그 순간적인 주파력은 웬만한 동물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계속 걷거나 속보로 걷거나 혹은 완보로 뛰거나 구보로 뛰는 거 여기서는 말보다 인간이 더 잘 뛸 수도 있어요. 훈련받기에 나라서. 그러니까 이걸
persistent running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집요한 달리기. 이게 인간의 사냥법이에요. 대충 돌멩이 같은 거 던져가지고 맞춰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따라가고 이틀 따라가고 3일 따라가고 반나절 따라가고 그럼 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칼라하리 사막 부근에 사는 피그미 그 부족의 그 사냥법입니다. persistent running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고인력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그 해부학적 흔적이 200만 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털이 벗어지고 땀이 묽어졌을 거고 persistent running, 집요한 장거리 완보 구보를 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 당시가 그 고인류들이.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보니까 가슴통도 보니까 아 여기 창자도 몇 개 안 들어갔겠다. 얼마 안 들어갔겠다. 그럼 화식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불을 썼다 이거예요. 만들지 못했더라도 채취해서 썼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가 돼요? 고인류부터 따지면 200만 년 동안 인간은 나무와 풀을 떼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굉장히 최근입니다. 이게 이제 와트 때를 보세요. 이 제임스 와트 그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는 사람. 그게 1776년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증기기관, 기차 이게 너무 이게 깊게 그 링크가 돼 있어가지고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기차용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기차는 한참 나중 일이고요. 석탄을 캐기 위해 석탄을 떼서 석탄 광산 물을 뽑아내는 배수펌프예요. 이게 배수펌프입니다. 그땐 크랭크가 없어갖고 저기서 보이듯이 저렇게 기아 두 개 맞물고 돌아가면서 이게 저기 그 증기기관이 지금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보는 그 정교한 터빈이 된 건 한참 후에요. 그 터빈은 잘 못 만들어요. 왜냐? 압력을 몰아서 쏴줘야 되잖아요. 터빈이 아마 압력이 한 무지막지해요. 한 몇백 기압 될걸요, 그거. 몇백 기압이면, 요만한 1cm, 1cm 위에, 만약에 1cm, 1cm 위에, 500기압이면 500kg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면적에 중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올려놓은 거예요. 한 5제곱센치, 4제곱센치에. 대형 자동차 무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땅이 꺼져 내려가죠. 그렇게 살벌해요. 그 터빈을 돌리려면. 그러니까 그때는 터빈식이 아니라 터빈이라는 건 고압 증기가 뽑아져 나오면 슉 도는 게 터빈인데 그게 아니고 피스톤 운동을 하죠. 왕복 운동을 하죠. 그럼 왕복 운동하는 걸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걸 태양 행성 기어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플라워 기어라 그래요. 저걸. 선 플래닛 기어. 그러니까 태양과 행성 사이의 기어처럼 저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자전거에 크랭크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와트가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펌프를 돌려서 물펌프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석탄 광산에 물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1776년쯤 되면 석탄을 막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석탄을 막 쓰기 시작하니까 불달라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도시에서도 그렇고 석탄을 쓰기 시작하니까 석탄 광산을 캐고 들어가야 되고 그전에는 표면에서 깨짝거리고 캐다 말았는데 이제 깊게 캐고 들어가야 되니까 광산에 고인 물을 뭐 50m, 100m 아래에 있는 광산에 고인 물 뽑아가지고 밖으로 보내고 또 광산에 새 공기도 불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펌프가 필요해지고 뭐 이런 게임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 석유는 언제부터 썼냐? 석유를 제일 많이 쓴 건 바람둥이 남자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쓴 건. 자동차가요. 헨리 포드가 20세기 초에 대중형 모델 T 차를 보급하기 전에는 이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롬바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같은 스포츠카 같은 그런
그 취미 생활을 위한 차예요. 그 위대한 개츠비 보세요, 영화. 거기 보면 차몰고사 쌩쌩 다니면서 바람 피잖아요. 그런 용도의 물건이었어요, 차가 원래.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아주 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급진 취미용품이었다고요. 그 거기 이제 휘발유 때죠. 또 20세기 초에 비행기 나왔죠. 거기도 휘발유 때죠. 그럼 휘발유 말고 그다음 디젤도 있네. 그 디젤 엔진은 1897년에 공개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석유로 뗄 만한 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나일론이요? 그런 거 폴리머라 그러죠. 플라스틱, 나일론. 이런 거 쓰이기 시작한 게 1935년이에요. 나일론. 나일론 처음으로 쓰인 게 1935년 나와서 처음 쓰인 게 칫솔입니다. 칫솔. 그렇게 이빨이 중요한 겁니다. 저 이빨 개판인데요. 이게 칫솔질 잘 안 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나일론이 쓰인 게 뭐냐면 여자 스타킹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나일론이 이제 이런 그 합성 수지로 만든 섬유가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금형 플라스틱 사출이요. 명목으로는 1872년경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금형 플라스틱은 지금 금형이 아니에요. 붕어빵 금형이에요. 위아래 떡판 해갖고 뭐 아주 거칠고 볼품 없는 싸구려 단추 같은 거 찍을 때 단추는 위아래로 띄면은 단추 튀어나오잖아요. 붕어빵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금형이 제대로 시작됐냐? 한 70년밖에 안 돼요. 금형이 제대로 가려면 금형틀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길이 미세하잖아요. 거기다가 녹은 플라스틱을 밀어붙이려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나사가 쭉 제자리에서 돌면 이런 나사 꼴을 따라서 플라스틱 물이 밀려가는 그런 스크루 인젝션을 해야 돼요. 스크루가 나사죠. 그게 1946년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사서 먹는 목이 말라서 사서 먹죠. 800원도 하고 9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페트병, 물병. 이거요. 옛날에는 없던 물건이에요. 언제 나온 물건이냐. 50년밖에 안 돼요. 1970년. 이렇게 가운데가 빈 거, 병 같은 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사출하는 기술은 1970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세기의 석유는 엄청나게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석유를 기름으로도 떼고 아스팔트로 도로로도 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물건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건 그 엄청 많은 거 그거 전부 그 사출로 만든 거고 우리가 입는 옷 요새 얼마나 고급진 사람이 아니면 순면이나 순모나 순면이나 순모를 누가 입어요. 첨부 이런데 다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폴리머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게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요새 우리가 보면 석유 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미국도 좀 나고 베네수엘라도 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젠 다 알아.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을까? 물론 옛날에도 그랬죠. 근데 그때는 석유를 이렇게 이런 개방형 세계 시장이 아니니까 그럼 석유를 어떻게 도대체 사람들이 구해서 썼지? 그걸 둘러싸고는 얼마나 싸웠을까? 그래서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화 혹시 자이언트 기억하세요? 영화 자이언트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영화 장면인데요.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남자가 록 하슨이죠. 그리고 저기 그 빼딱하게 앉아있는 이쁜 여자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오른쪽 남자가 그 유명한 제임스 딘입니다. 이 영화 보면 이게 1956년 영화인데 그 텍사스에서 석유가 나가지고 제임스 딘이 뭐 거지같이 이렇게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갑부가 되는 그 스토리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미국은 국내에서 석유가 나요. 그전엔 국내 석유를 썼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70년 전까지만 해도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어요. 이 에너지에 관해서. 70년 전이니까 언제야? 한 1950년까지. 그 다음에 유럽은 중동에서 석유를 갖고 왔고요.